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촉발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전 세계 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which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The State Department, together with the interagency, is currently undergoing a North Korea policy review process, and human rights will remain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our overall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국제인권단체와 UN 등의 우려와 법 철회 촉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anti-leaflet bill, increas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 U.S. priority.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s critical for North Koreans to access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아울러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 내 파트너들,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의한 일부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 제한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취소 등이 담겼습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홍걸, 윤미향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97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인권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 경제 전략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center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at's a commitment that I and the entire Department of State take very seriously.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각각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UN 안보리는 30일 프랑스와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5개 유럽 국가들의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회의 소집 요청을 받아 기타 안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다뤘습니다. 회의 직후 안보리는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는 각각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UN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30일 워싱턴에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성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과 초기 협의를 했으며
삼국 당국자들은 계속 심도 있고 자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와 외교정책 도전에 대한 세 나라 간 긴밀한 조율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해킹은 금전 취득이 가장 큰 목적이며 주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당국은 실제 드러난 해킹 공격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킹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시도한 사례에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북한 라자루스 그룹 웨비나에 참석한 미국 법무부의 아닐 안토니 LA 연방검찰청 사이버 지적재산권 범죄 담당 차장검사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을 분류하며 가장 큰 목적은 자금 획득이라면서 은행이나 가상화폐 절취뿐 아니라 랜섬웨어 유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this sort of patriotism. There's financially motivated crime, and then there's, to a lesser degree, although it still exists, espionage-related motivations. Where I think you see the most involvement of other actors is in that second category, financially motivated crimes. 보안 전문 업체 시만텍의 비크람 타쿠르 기술국장 역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활동은 자금 취득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주요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이 대표적으로 해당 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1억 100만 달러가 해킹으로 인해 절취됐고 이 가운데 8,100만 달러가 실제 이체됐었습니다. List of thes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targeted, one will notice that all of them ar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You see them going primarily to organizations maybe in Asia or Africa or developing countries out there because the security posture is a lot weaker in some of these institutions. 스티븐 버나드 전 소니 픽처스 부사장은 지난 2014년에 소니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공격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애국주의 역시 북한 해킹 그룹의 활동이며 당시 피해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were angry. They didn't want the movie to be released. So it was an extortion attempt in that regard. 안토니 차장검사는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면서 해커들은 그들의 자취를 감추는 데 뛰어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 검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 당국은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공격 대상에 대한 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업체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영역 작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콘빌 육군 참모총장은 30일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어떤 적성국이라도 패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영역 작전은 지상과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의 전장 환경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작전 개념이며 대담에 함께 참석한 폴 라카메라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도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 변모하기 위해 다영역 작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미사일 부대가 첫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영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35여단과 주일미군 38여단, 괌 사드 포대, 하와이 94 사령부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미사일 부대가 참여해 이달 초부터 2주 일정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94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38여단은 일본 내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의 운용과 지휘 통제를, 35여단은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와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이번 훈련이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작전 계획 수립과 정보 공유, 억제력 실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 지휘소 훈련으로 실시됐다며 인도태평양 영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 위협에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